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셀겔과 건미당 그리고 영양 면역력 그 1번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셀겔과 건미당은 영양 면역력과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합동연합 학술원 석박사과정 LA 퓨리턴 대학교에 석박사 정식 과정 신입생을 연중 모집하는데요.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2년 8학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아무 때나 와서 청강도 할 수가 있고 직접 와서 등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의는 010-6304-2175 인천 캠퍼스에서 부활의학과 과정을 배웁니다. 대체의학이라고 그동안에 내가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파고 들어가면은 대체의학 위에가 있어요. 부활의학은 대체의학을 하위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와서 배우시면은 영업하고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에는 신신당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해서 와서 등록하거나 청강을 꼭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 도착할 때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코스는 건강 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입니다. 미인 건강이 아니라 몸이나 정신, 육신이 다 건강해야만이 미인이 된다. 이거를 창조해 주겠다 하는 슬로건을 걸고 35년 됐습니다. 역사가 깊어요. 뿌리가. 그렇게 하고 그동안 35년 동안 오직 피부관리실만 전문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눈으로만 보시고 귀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영양 면역력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충분한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식품의 힘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식물성 영양소는 지금까지 밝혀지고 기록된 것만 해도 2만 5천 가지가 넘습니다. 즉 여기서 한두 가지를 택한다고 면역이 훅 증가할 리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라고 말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향된 식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른이 될 때까지 영양 불균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른이 됐을 때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한 가지 식품만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야 균형면에서 좋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한 가지 식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면역력을 원한다면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실천해서 몸에 차곡차곡 쌓는 방법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 잡힌 식단은 충분한 영양소와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이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말합니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식품 피라미드처럼 식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식품 피라미드는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품 피라미드의 첫 번째 단계, 즉 맨 아래층은 탄수화물이 포함된 곡류 및 전분류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표보다는 식품 피라미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은 감이 빨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식품 피라미드의 첫 번째 단계니까 곡류 및 전분류 맨 아래 단계입니다. 맨 아래 단계가 30%를 차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뇌와 신경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뇌나 신경이 기능하도록 에너지를 제공하므로
부족하지 않게 섭취해야 하는 것이 곡류와 전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침 식사 때 탄수화물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아침 식사를 거르고 하루 두 끼나 한 끼만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랬을 때에는 젊었을 때야 흔적이 안 남지만 나이 들면은 바로 질병으로 치달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죽는 순간까지 아침 식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곡류와 전분류를 식탁에서 30%가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밤사이에 공복 상태였던 심신에 연료를 넣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침에는 해야 된다. 아침을 걸으면 공복 상태가 길어져서 심신이 빨리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지고 그에 따라 뇌 기능도 둔화하게 되는데, 탄수화물을 포함한 아침을 잘 챙겨 먹으면 그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이 되어서 보충해 가지고 에너지가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라미드 두 번째 층은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게 채소와 과일류가 이제 두 번째 층에 있고, 그것이 칼슘과 우유 및 유제품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채소 과일류가 25%, 칼슘 우유 및 유제품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의학 연구 결과는 전문 학회지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채소 과일류가 암 성장을 막고 또 어떤 때는 사멸도 시킵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지원하는 몇몇 의사들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채식주의자는 비채식주의자와 비교했을 때 대장암, 전립선암 등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채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연구 대상자 34,198명, 여성은 23,348명입니다. 이것을 6년 동안 코호트 분식한 결과로 나왔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과일 속 비타민은 대사 조절과 효소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채소의 풍부한 미네랄은 인체 조직의 성장, 신경 전달, 근육 수축, 수분 균형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다음으로 많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이기에 적어도 끼니마다 채소 반찬 2개 이상, 유산균의 보고인 김치, 과일 한 접시, 과일 주스 한 잔 정도를 곁들이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층은 칼슘을 함유한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이게 우유 및 유제품, 이게 이제 미네랄이죠. 25% 채소 과일류, 이게 비타민이고, 20% 칼슘 우유 유제품은 세 번째 층이고, 20% 이게 이제 미네랄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우유 속에 많이 들었죠. 뇌 전달 물질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칼슘이 부족해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불안, 초조함, 산만함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건망증, 치매로 이어지는 것이 칼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식생활 중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인 만큼 특별히 잘 챙겨 먹도록 합니다. 우유와 유제품의 하루 섭취량은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을 것도 없어요. 다음으로 네 번째 층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15%입니다. 이건 다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달걀, 콩류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몸의 성장과 유지에 관여하며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등의 생체 조절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단백질인데 15%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육식에 너무 치우치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전혀 고기를 먹지 않다가 하루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매일 100g 정도씩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위주로 먹고, 육류보다는 생선, 동물성 단백질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편이 훨씬 탁월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는 채소를 꼭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한 점을 먹을 때 쌈채소 서너 장을 함께 먹는 식으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 속 철분과 식물성 철분 모두를 제대로 흡수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참고로 철분과 식이섬유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물질들입니다.
마지막 제일 꼭대기 10%에 해당하는 것은 유지 및 견과류입니다. 이것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층은 지방질을 함유한 유지 견과류가 되겠는데, 지방질은 세포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장기를 보호하며 체온 조절과 생체 기능 조절 물질을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과량 섭취할 때에는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견과류에는 호두, 잣, 아몬드 등을 골고루 섞어서 하루 3분의 1컵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고, 유지류 이것은 양념으로 먹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식품 피라미드에서 각 식품군의 위치는 중요도를 나타내기보다 섭취해야 할 양적 차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5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각종 감염과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면역력을 높이려면 항산화 영양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C, E와 미네랄, 식이섬유소 등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곡류를 더욱 신경 써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식이섬유는 과일, 채소, 통곡물, 씨앗, 견과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즐겁게 먹어야 흡수도 잘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제거해 놓고요. 밴드에 나중에 다 보셔요. 그 다음에 이것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군을 요약해서 지금 쭉 적어 놨어요. 5계단이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을 6으로 나눠놨네요. 항산화 비타민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항산화 비타민의 질경이 씨앗 껍질입니다. 이거 아주 좋아요. 통곡 및 전곡류 이것에 해당이 되고, 탄수화물, 쌀, 보리, 콩, 팥, 옥수수, 밀가루, 감자, 고구마, 밤, 토란, 이게 한 30%가 차지하는 게 좋다고 내가 그랬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은 비타민은 약 25%, 미네랄은 약 20%니까 여기 나온 요것이 약 45%가 차지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중이 높아요. 비타민, 미네랄이. 당근, 시금치, 고추, 쑥갓, 토마토, 배추, 무, 양배추, 양파, 파, 오이, 귤, 감, 딸기, 포도, 배, 참외, 수박, 사과, 미역, 다시마, 파래, 김, 톳, 버섯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딸기, 포도라든지 귤, 감, 이거는 당뇨병 환자한테는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일 때는 시중에 이것을 좀 삼가하시고, 참외, 수박, 배 다 삼가하셔야 돼요. 삼가하시고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시중에서 파는 종합 비타민 C를 구성하고 있는 종합 비타민을 사서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참고로 40대 후반부터 지금 70대 초반까지 계속 시중의 약국에서 파는 종합 비타민을 사서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먹어요. 하루 한 개만 먹어도 되거든요. 요새는 비타민이 잘 나왔어요. 많은 좋은 비타민을 약국 약사하고 상의하시든지 소개받아서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단골 약국에서 종합 비타민을 한 15%까지 할인을 받아요. 할인받아서 꾸준히 한 군데 약국에서 10년 넘게 지금 먹기는 40대 중반부터 먹었는데 한 약국만 지금 10년 전부터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생선, 조개, 굴, 두부, 두유, 콩, 땅콩, 된장, 달걀 등에 많이 들었습니다. 단백질에는 15%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칼슘, 우유, 요구르트, 멸치, 뱅어, 포, 그 다음에 잔새우, 잔멸치, 사골 국물 같은 거, 이것이 칼슘이 많이 들었습니다.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 호두, 잣, 땅콩, 깨,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포도씨 오일, 올리브 오일, 현미 오일 등이 다 여기 말하는 식물성 지방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챙겨서 지방은 약 10%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항산화 비타민이 들어있는 거 질경이 씨앗 껍질, 통곡이나 전곡류인데, 항산화 비타민은 또 야채, 채소류에도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챙겨서 잘 드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 이것을 즐겁게 해야 흡수도 잘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즐겁게 먹는 식사가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를 아무리 골고루 챙겨 먹어도 즐겁게 맛있게 먹지 않으면 흡수율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스트레스는 영양소 흡수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칩니다. 가령 고민거리를 생각하면서 식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하면서 교감신경이 우세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화관 운동,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침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관의 소화 운동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영양소는 몸속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무서운 것입니다. 반대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으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위장관의 소화액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은 날 입맛이 없고 속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와 같은 작용 때문입니다. 부부싸움 하면 아예 굶죠. 스트레스 때문에. 여자들이 특히 더 잘 굶어요. 싸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싸움했다 해도 엉엉 울면서 밥 한 그릇 물에다 말아서 뚝딱 먹어요. 울면서라도 먹어야 한다니까요. 결국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가 면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 림프구가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어요. 식사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먹기를 권합니다. 혼자 혼밥을 먹으면 식사 속도가 빨라져서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혈중 당 농도가 급속히 높아져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몸이 인슐린이 주는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서 비만이 되고 당뇨병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요즘처럼 감염이 유행인 시기에 정말 가까운 소수의 지인,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먹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양한 색깔의 재료를 골라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색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채소는 5색, 5가지 색의 색소가 있는 생채소를 찾아서라도 꼭 먹으십시오. 이게 항산화 물질이 많아가지고 암을 성장을 억제한다든지 죽인다든지 아주 좋은 것이 5가지 색채의 채소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잡곡밥,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등 다채로운 색을 지닌 채소와 과일, 여기에 고기 또는 생선을 곁들인 식사는 각종 영양소뿐 아니라 미각까지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후각, 시각, 촉각, 청각 즉 오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시하지 마세요. 시각 즉 눈으로 보기에 맛있게 보이는 거, 그건 틀림없이 영양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잡곡밥은 쌀밥을 짓는 것보다 다소 손이 많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양 효율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얀색 찹쌀은 소화가 잘 되고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게 하얀색 찹쌀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팥과 검은 콩은 붉은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해서 눈 건강을 도와줍니다. 노란색조와 기장, 수수 등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또 어디에 많이 들었냐면 늙은 호박 있죠.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에 많이 들었어요. 유방암, 대장암, 자궁, 경부암 환자에게도 종종 추천하는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갈색, 노란색의 곡물은 대개 폴리페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혈당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폴리페놀은 꼭 기억하세요. 갈색, 노란색에 많이 들었어요. 폴리페놀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저염식, 저칼륨식도 추천합니다. 내분비계에서 일어나는, 즉 호르몬계예요. 호르몬계에서 일어나는 레닌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압 상승을 막아주는 식품도 미리 알아두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는 식품 고유의 향과 맛, 질감이 느껴지도록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기분 좋은 대화, 맛깔스럽게 차려진 음식과 군침이 돌게 하는 맛있는 냄새, 자연식의 담백함, 이 모든 것이 몸을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식사의 조건이라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레닌 작용을 억제하는 식품군입니다. 이게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닌이 무엇이냐,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라는 겁니다. 이 레닌이 많을수록 혈압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작용을 억제해야 돼요. 억제하는 채소,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가지, 파슬리, 샐러리, 우엉, 호박, 콩나물, 토란, 갓 등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고혈압을 낮추는 식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산물에는 오징어, 성게, 굴, 그 다음에 소라, 대합, 바지락에 많이 들었고, 과일은 딸기, 파인애플, 키위, 그 다음에 밀감, 석류 등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콩류, 팥, 콩, 누에콩 등, 그 다음에 발효식품에는 된장, 전국장, 매실절임, 요구르트 등, 기타, 녹차, 의인, 와인, 그 다음에 메밀, 산초 열매 등에 많이 들었다. 이게 레닌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고혈압 발생시키는 레닌은 단백질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레닌이라는 효소가 많을수록 혈압이 높아져요. 레닌 효소를 낮추는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도표상의 음식들이니까 고혈압 환자들은 특히 여기에 있는 음식을 잘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잘 챙겨 먹기가 어려우면 종합 비타민도 드시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셀젤 한증을 하십시오. 그럼 몸에 있는 독소, 노폐물, 중금속, 발암물질이 전부 땀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셀젤로 한증하면 땀이 페트병이 2리터짜리 하나 차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몸 안에 노폐물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몸 안에 대사 조절도 하면서 몸 안에 모든 세포가 다시 부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한증하는 시간은 뜨거운 온도에서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셀젤 바르고 줄줄줄 땀이 흘러나올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땀이 흘러나올 때까지. 온도가 낮으면 1시간도 걸려요. 근데 온도가 높으면 30분 안에 땀이 줄줄 나올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해서 몸 전체를 균형 잡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셀젤이고, 그 다음에 건미당은 온몸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양기를 드높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혈액순환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를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재가 40가지가 들어갔습니다. 홍삼 녹용을 포함해서 40가지가 들어가서 여러분 몸 안에 모든 전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이 먹고 복용하는 것이 건미당 식품이기 때문에 어디 몸이 좋든 안 좋든 꼭 한 통씩 한 박스가 50개 들었어요. 그것을 비치하고 즐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무병장수하는 것은 보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셀젤 한증하고 건미당 드시면은 무병장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 내용을 고객들에게 잘 상담도 하시고 밴드에 들어가서 자료도 보고 상담하시면서 동시에 영업에 도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